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로봇팔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카이스트 정재순 교수팀은요, 인간의 뇌신호를 해독해서 로봇팔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먼저 서울대병원과 함께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팔을 뻗는 동작을 상상할 때 뇌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머신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법으로 뇌신호로부터 환자가 의도한 팔 움직임을 예측하는 해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으로 로봇팔을 구동을 하고 사람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로봇팔이 이동했는지 살펴봤는데요. 환자가 상상한 팔 뻗기의 방향을 80% 이상의 정확도로 맞췄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뇌신호를 환자 맞춤형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사람이 장기간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로봇팔을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지마비를 비롯해서 운동장애를 겪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수를 대신할 로봇팔을 상용화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네. 어서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위는 어떤 소식이죠? 네,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배제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플레법에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예정보다도 일찍 짓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은 2025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내후년까지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번 주에 열린 현대차 미국 공장 착공식에는요, 조지아주 현역 주지사와 상하원 의원들이 선거운동을 제쳐놓고 참석했는데요. 그만큼 이 대규모 전기차 공장이 지역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서 현대차 공장 조기 착공을 환영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자신의 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전기차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되면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 야당인 공화당은 다수당이 되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벼르고 있고요. 또 민주당 원옥 상원 의원도 이 보조금 조항을 유예하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요,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우려를 고려하겠지만 법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상하원에서 각각 승리할 거란 전망이 우세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없애거나 수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3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이 전기차는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가 됐는데요. 여전히 전기차의 충전 관련 문제가 불편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전기차 충전소가 충분히 많지도 않고요. 또 충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충전소를 찾아서 헤매는 사용자들도 있는데요. 충전소를 찾아서 들어가더라도 충전에 오류가 생겨서 충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충전 오류는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 간의 이 낮은 호환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주로 대기업들이 생산하고요. 또 전기차 충전기는 중소기업들이 만드는데 각자의 이 기술 표준을 해석하는 데 차이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전기연구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전기차 충전기술협의체와 손잡고 국내외 전기차 대기업과 또 충전기 제조사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서로 충전을 해보면서 어떤 조건에서 충전 오류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고요. 또 적합한 표준을 마련해서 전 세계로 확산을 하겠다는 건데요. 나흘간 열린 이번 시험 행사에서는 현대차와 르노, 삼성, 쌍용,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7곳에서 만든 11대의 전기차가 모였는데 테슬라는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또 충전기 업체로는 SK 시그넷 그리고 ABB 등 국내외 유명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총 9종의 충전기가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서는 고속 충전에서의 이 호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는데요. 고속 충전은 높은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전 오류가 생길 경우에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정기연이 국제 표준을 마련한다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전기차와 충전기들은 이런 표준을 따르게 되면서 충전 오류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전기차 고속 충전 기술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 표준을 정해야 하는 항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제 표준이 마련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김남균 정기연 원장 직무대행은 결국 국제 표준을 확보한 국가가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가질 것이라면서 국내 연구진이 표준 마련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충전 문제 때문에 다시 내연기관차로 돌아가는 소비자도 있다고 하니까 관련 표준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위 소식은 뭐죠? 네, 지난 24일에 열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소식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오전에 정회됐다가 사실상 오후에 시작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김범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 그리고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박성아 SKCNC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네. SK 최태원 회장은 애초 증인 명단에는 있었지만 국회에 불출석 통보를 했다가 이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국회 경고를 받고 뒤늦게 국감장에 출석했습니다. 네. 국감에서는 증인 등을 대상으로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과 보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이 김범수 센터장은요,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을 시인을 했고요. 또 앞으로 데이터 센터 설립과 서버 이중화에 더 큰 관심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어느 정도 약관 또는 그 이상을 지급했거나 그 이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무료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상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선례가 없어서 이 부분은 피해 사례를 접수받는 대로 정리되는 대로 이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용자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 이런 유료와 무료를 구분해서 표현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3사 총수들은 국감 마지막 발언 기회에서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모두 언급을 했는데요. 최태원 SK 회장은 재발 방지는 물론 설사 재발하더라도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조하겠다고 밝혔고요. 김범수 센터장은 앞으로는 서비스 안정성이나 이런 문어발 확장이나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한 이런 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이혜진 창업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인프라가 더 단단하고 더 고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으셨을 텐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1위 소식도 알아봐야겠죠? 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27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 이후에 120일이 지났다면 추가 접종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네. 백신 선택지는 BA1을 기반으로 만든 모더나와 또 화이자 백신, 그리고 BA4와 5를 기반으로 만든 화이자 백신 이렇게 모두 세 가지입니다. 백신 간의 차이점에 대한 보도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네. 이 세 종류의 백신은 모두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이가 백신인데 다만 목표로 삼은 변이가 다른 겁니다. BA1은 올해 1월 말부터 국내 5차 대유행을 불러온 첫 오미크론 변이였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검출되지 않는 변이고요. BA5는 7월 말부터 지금까지 국내 우세종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입니다. 이 다음 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BQ1도 BA5의 하위 변이라서 이 BA5 백신을 맞는 게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정부는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하기에는 아직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BA1 백신도 BA5에 효과가 있는 만큼 적기에 추가 접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종 가능 시기도 이 백신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BA1 백신은 다음 달 7일부터 맞을 수 있고요. 화이자의 BA5 백신은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서 다음 달 14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 첫날 결과를 보면은 바로 접종 가능한 모더나의 BA1 백신 예약자가 가장 많았는데 화이자의 BA5 백신 예약자가 다음을 이었고요. 또 화이자의 BA1 기반 백신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BA5 백신, BA4와 5 백신 수요가 더 늘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BA4, 5 백신의 물량이 충분하다면서 이 백신 쏠림 현상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특히 고위험군은 백신을 꼭 맞는 게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파이브 최소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